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븐 타우젠 미러클스 가정 작은 천국의 이동진 목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스폰지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직 생각과 판단 또 어떤 정서적인 면이 정립이 되지 않은 시기에 우리 아이들 눈에 보이는 대로 또 들리는 대로 바로 흡수해서 습득해버리는 모습. 그래서 아이들을 스폰지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자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사용하죠. 그런데 편안하게 아이들이 놀 수 있게 하기보다는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부모님들의 욕심이 앞서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이 놀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지, 정서, 또 언어, 창의성, 신체 발달 이런 것들이 고르게 발달해 나간다고 합니다. 이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자신들의 감정과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 바로 오늘은 이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을 알아가고 문제가 있을 때 이 놀이를 통해서 치료해 나가는 놀이치료, 놀이 치료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놀이 치료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미특수교육센터의 놀이치료사 박난주 선생님, 그리고 교육 디렉터 로사 장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드렸지만 아이들과 많이 놀아주셔서 그런지 얼굴이 아주 해맑으세요, 두 분 다. 자, 오늘 이 놀이치료에 대해서 얘기 나눌 텐데 먼저 우리 박 선생님부터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한미특수교육센터의 놀이치료사 박난주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한미특수교육센터 교육 디렉터 로사 장입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린 대로 놀이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지 못하죠. 저 자신도 봐도 뭘 가르치려고는 했는데 아이들과 함께 그 눈높이에서 놀이를 가졌다. 그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놀이 문화라는 단어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놀이라는 게 어떤 거고 이 놀이가 왜 중요한지 우리 로사 선생님 먼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놀이는 굉장히 쉽고 편한 건데 부모님들은 네. 또 아이랑 실제로 어떻게 놀아줘야 되는지를 모르시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사실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잘 발달을 하려면 인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다 골고루 발달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부모님들은 인지적인 발달을 또 많이 강조하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 시간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발달이 뒤처지게 되고 그래서 불균형이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놀이를 통해서 놀이는 굉장히 아이들한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중요한 건데 그렇죠. 아이들이 그 놀이 시간이 없어지고 또 부모님들은 아이랑 어떻게 놀아줘야 될지 모른다고 하시는데 이 놀이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소꿉놀이 같은 경우를 봐도 그 소꿉놀이를 할 때 상대방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하게 되니까 네. 언어 기술, 의사소통 기술이 엄마, 이런 역할도 많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되고 아빠, 엄마, 애기 이렇게 나눠서 역할을 또 서로 다른 역할을 맡아보면서 또 상상력도 또 아이들이 생기게 되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역할을 맡아봄으로써 네. 아이들이 상대방 입장이 되어보기도 하고 또 그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그런 정서도 발달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놀이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놀이,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방송 보시는 부모님들이 놀이가 이런 거구나 좀 이해가 좀 더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근데 이제 이 놀이를 통해서 치료하는 이 과정을 가리켜서 이제 놀이 치료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한미 특수교육센터의 놀이 치료사라는 직분을 갖고 계세요. 놀이 치료사이지 박난주 선생님께서 놀이 치료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놀이 치료라는 것은 한마디로 놀이를 통한 심리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놀이를 통한 심리 치료. 네. 네, 그러니까 아동은 그 언어 발달이
어른들보다 언어 발달이 미숙하고 음. 더디기 때문에 자신의 그 내적인 감정이나 문제들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문제가 있다고 느껴질 때도 어떻게 적절하게 풀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그 스트레스가 많이 누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한다거나 또한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아동들은 그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릅니다. 네. 그럴 때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놀이치료를 함으로써 아이들이 놀이가 하나의 언어 소통의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을 놀이를 통해서 그거를 풀기 시작을 하고 네. 그러면서 자신의 문제가 극복이 되고 릴렉스 되면서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아, 그런 그 실제 놀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치료의 과정을 가게 되는데 네. 놀이를 통해서 아까 말씀대로 심리가 네. 치료되는 그걸 이제 놀이 치료라 그런다. 네. 이런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했던 놀이들이 생각나요. 근데 지금은 거의 그런 놀이들을 안 하죠. 주로 그때는 놀이기구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뭐 밖에 나가서 뭐 뛰고 뭐 자치기 또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땅에 금 거놓고 뭐 밟기도 하고. 네. 로사 선생님은 어떤 놀이 옛날에 잘하셨어요? 주로 고무줄 고무줄. 놀이. 고무줄 선수 아니셨나 모르겠어요. 아니, 잘은 못했고요. 근데 이제 그 시절에는 장난감이 그렇게 뭐 다양하게 요새처럼 많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더 상상력을 네. 발휘해서 더 재밌게 잘 어울려서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예. 저희들에게. 예. 그렇죠? 우리 박난주 선생님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이 사역을 해오셨더라고요. 25년 넘게 이 놀이치료 사역을 해오셨는데 처음에 네. 어떻게 이 놀이치료라는 걸 알게 되시고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는지. 제가 한국에서는 1980년도에 네. 처음으로 이제 놀이치료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처음 놀이치료를 시작한 곳은 그 정부기관이고 비영리 단체인 서울시립 동부아동 상담소인데요. 네. 지금은 아마 명칭이 시립아동 상담센터로 바꿨습니다. 네. 거기서 처음으로 놀이치료사로 일을 하고 제가 창단 멤버로서 놀이치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동을 사랑하다 보니까 아동의 문제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시작했던 그런 네. 시기이므로 대학교에서 교수님들도 많이 오셔서 방문해 주셔서 놀이치료를 또 많이 서로 얘기하고 네. 또 배우고 그랬던 거의 기억이 한국의 납니다. 그 초창기부터 이 네. 놀이 치료에 대해서 네. 관여를 하시고 네. 또 세워오셨네요. 이렇게 보시면 꼭 그 유치원 선생님 같은 네. 느낌 나는데 혹시 전공도 이런 관련 일을 하셨는지? 전공은 제가 이제 소셜워크, 사회복지학과, 어. 심리학을 사이콜로지를 네. 했습니다. 근데 애들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으로 애들에게 놀이로 치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오신 것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제가 아이들을 이제 그 놀이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네. 이제 제가 한미특수교육센터에서 이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한국에서 오랫동안 해오시던 놀이치료사의 이 사역을 네. 미국에 와서도 하시는데 사실 한국과 미국은 우리가 살아보지만 다르잖아요. 네. 근데 어떠세요? 놀이치료사로 이제 한국에서도 사역을 해보시고 지금도 이제 미국에서 하시는데 어떤 점이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사실 놀이치료는 미국이 가장 처음 놀이치료가 생겼고 가장 발달된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현재는 한국에서는 놀이치료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많고 전문 놀이치료사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들의 인지도가 높아서 네. 우리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뭔가 있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금방 그 전문기관을 찾아서 놀이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 오히려 더 많이 네. 접할 수가 있게 되어 있군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 내 한인 그 사회를 보면 그런 놀이치료에 대한 인지도도 낮고 또 그 부모님들의 그 맞벌이 등이나 이런 그 바쁜 관계로 사실 아동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임으로 인해서
아동들이 그 정서가 좀 불안정하고 네. 힘든 경우가 종종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한인 사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놀이치료의 수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애착관계 형성을 해야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균형 있게 발달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머님들이 이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어릴 때부터 베이비시터나 또 다른 분들에게 많이 맡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네. 때로는 분리불안이라든지 주의가 산만하다든지 또 그 충동 조절이 안 돼서 과격 행동을 보인다든지 또한 소아 우울증이라든지 네. 이런 문제를 많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장에 이제 오셔서 그런 것들을 많이 눈에 띄게 네. 되셨군요. 네. 우리 뭐 로사장 선생님도 실제 이런 사역을 하시면서 특히 이제 교육 디렉터로 직접 관여를 하시는데 실제로 이런 아이들 문제들을 많이 접하시겠네요. 예, 저희가 이제 상담 전화를 교육센터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문의 전화를 하시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런 아이의 심리 문제가 이제 행동 문제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전화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이유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네. 그러니까 전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공부만 잘하면 괜찮다, 된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었는데, 네. 최근에 그 한국의 뭐 명문대생들이 뭐 성추행을 했다든지, 네. 또 몇 년 전에 그 버지니아의 조승희 사건, 이런 네. 것들을 보시면서 공부만 잘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심리적인 문제들, 정서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이런 사건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를 부모님들이 이제 보시고 이런 문제들을 자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들 이제 도움을 청하시기 위해서 교육센터를 전화를 주시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자, 그 놀이 치료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우리가 좀 더 해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놀이 치료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 상담도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 아동 상담도 있고 일반 그 상담 치료하고 어떤 좀 차이점이 있을지. 네, 놀이 치료는 주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놀이를 통해서 상담을 하는 심리 치료의 일종이고요. 네. 일반 상담 치료는 주로 성인들이 이렇게 말로, 법알로 상담하는 그 상담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래도 언어, 네. 대화 소통이 좀 네.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놀이 치료도 상담 치료 중에 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크게는 이제 상담 치료 안에 놀이 치료가 포함이 된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놀이 치료를 하는 그 대상이라고 그러나요? 그 대상의 연령층들은 어느 정도의 아이들을 만나게 되나요? 연령층 아이들은 주로 이제 2세부터 2살? 예, 2세부터 청소년기까지 예. 이르게 되고, 요 사이는 이제 더 나아가서 그 노인기에 우울증이 많아요. 그래서 많죠. 노인들을 통한 놀이 치료도 하고, 이제 모래놀이 치료라는 것이 있는데, 네. 모래놀이와 피겨를 이용하여서 성인과 노인들도 많이 놀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연령층. 지금은 이제 뭐 아이들만이 아니라 노인들에게도 이 놀이 치료가 적용이 되는군요. 사실 뭐 어르신들이 연세가 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 로사장 선생님, 그러면 이제 이런 아이들, 아까 2살부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아이들 또 청소년들 어떤 그 증세, 문제가 나타나면 이 놀이 치료를 적용을 하게 될까요? 예. 저희가 볼 때 이제 유치원이나 이제 주일학교 그런 데서 선생님들이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는 게, 네. 아이들이 유치원에 와서 친구들을 때린다든지 그런 난폭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을 뺏고, 네. 그다음에 또 산만해서 제자리에 앉아있지 못하고 돌아다니고, 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심하게 나이에 비해서 더 어리광을 부린다든지 때를 쓴다든지, 네네. 그리고 또 엄마랑 헤어질 때 분리불안을 심하게 이렇게 느낀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선생님들이 많이 전화가 오세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 이제 놀이치료를 받아보시라고 권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가정에서도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대소변을 멀쩡하게 잘 가리던 아이가 갑자기 그거를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동생이 생겼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예, 있죠, 아니면 뭐 실제로. 엄마 아빠가 갑자기 많이 싸우시는 걸 봤다든지 네. 해서 애들이 스트레스 받고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면 그런 문제들도 생기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보일 때는 어머님들이 얘가 이제 지금 심리가 불안하구나 생각을 하시고 빨리 전문가를 찾아서 놀이치료 같은 치료를 통해서 네.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뭐 질병들도 마찬가지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좀 받는 게 늘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자녀들 키우면서도 가장 많이 접하는 게 이제 주변의 다른 애기 엄마들 얘기를 네. 듣잖아요. 그래서 뭐 그땐 다 그래. 그러면은 그 문제가 사실은 그 큰 문제로 발전할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딴 애들도 다 그런다는데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부분에서 조금 하여튼 그 이상한 부분이 느껴지시면 우리 한매특수교육센터로 연락 주시면은 자세하게 또 안내를 해 주실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실제로 이 놀이 치료를 하시는데 사례가 그동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실제 하시면서 어떤 뭐 방법으로 하시는지 사례 소개들과 함께 좀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제가 초기에 한국에서 그 상담을 했던 그 사례인데요. 네. 우리 아동이 그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였습니다. 네. 근데 이 아이의 문제가 틱이 있었고요. 혹시 틱이라는 게 어떤지 눈을 깜빡거린다든지 네네. 손을 이렇게 떤다든지 이런 게 틱인데 틱 증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학습 능력이 많이 저하돼 있었고 또 정서가 좀 불안해서 안정되지 못하는 많이 산만했겠네요. 네, 예. 그런 부분으로 이제 내방을 해서 상담을 의뢰한 케이스였습니다. 네. 근데 이 케이스를 제가 이제 라이프 히스토리나 이런 거를 상담을 해보니까 그 문제가 아빠에게 있었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아빠와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아빠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오는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제가 라이프 스토리를 쭉 볼 때 아빠가 어릴 때부터 아이를 학대하고 폭언을 하는 등 많은 폭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의 발소리만 들어도 네. 무서워서 떨고 또 숨는 경우를 제가 3학년짜리가. 네. 그래서 숨어서 방에서 안 나오고 네. 이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또 아빠의 그 라이프 스토리를 보니까 아빠가 친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고 복잡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나는 경우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빠가 어려운 환경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아빠도 역시 좀 불안한 상태에서 그 원만한 인격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다가 살다 보니까 아내에게 그 친엄마한테 받지 못했던 사랑을 그 아내에게 모성애를 다 또 얻기를 원했고 아내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큰 아이가 그 아들이 태어나면서 기쁨도 있지만 한면으로는 이 아이가 나의 사랑을 빼앗아 갔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그 아들에 대한 질투감, 내 아내를 빼앗겼다는 느낌, 그러면서 질투감과 시기심이 생기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이를 학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심한 그 불안이나 정서적으로 고통을 느끼면서 저에게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친구를 놀이치료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5, 6개월 정도 놀이치료를 이제 하면서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네. 처음에는 저 놀이방에 와서도 아이가 그 불안해하면서 저를 의심하고 놀아도 되는지 많이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이제 그 신뢰로운 관계를 맺고 제가 허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이 아이는 이 사람은 믿어도 되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알고 나서부터는 자기의 내적인 문제, 네. 가장 힘들었던 트라우마가 정신적인 상처가 이제는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케이스마다 다른데 보통 아이들이 그 아이 경우? 예, 그 아이 경우에는 5, 6개월 정도가 5, 6개월. 그러니까 조금 이 친구는 네, 깊이 상처가 많았어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한 행동이 그 놀이방에 보면은 꼭 있어야 되는 그 놀잇감이 있습니다. 네. 그 자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놀이방에는 있어야 되는 놀잇감이 가족 인형 세트라든지 가족 인형. 네, 가족 인형 세트라든지 또 공격성을 나타내는 총이나 칼이라든지 또 물감 도구라든지 또 여러 피규어, 네. 또 로봇이라든지 많은 그런 장난감이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 딱 선택한 놀잇감이 아이나 다를까 아빠 인형이었어요. 아빠 인형. 네. 네. 아빠 인형을 슬쩍 이렇게 선택하더니 그다음부터는 아빠 인형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격하고 짓이기고 차마 때로는 제가 옆으로 이렇게 가까이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아빠를 공격하는 행동이 약 2, 3개월 나타나다가 차츰차츰 이 아이의 그 내적인 트라우마가 조금씩 풀리면서 네. 극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문제 양상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제가 그러면서 이제는 또 가족 역동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모 상담, 특별히 아빠를 상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 아빠가 이제 이런 게 나의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통찰에 이르시면서 인사이트를 하게 되면서 이제 양육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놀이치료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을 하였고 네. 아빠는 이제 인사이트를 하시면서 양육 태도가 바뀌면서 아들을 사랑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이 아이의 문제는 틱 증상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네. 또 정서가 안정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님들이 원하는 학습에 대한 그 동기가 학습의 흥미가 이제 유발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성적도 오르게 되고 엄마나 이제 학원에 보내줘 이런 말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아이의 문제가 없어지면서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매듭으로 꽉 막혀 있던 것이 풀어지니까 네. 차근차근 네. 풀어져 나가게 됐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케이스를 보고 느끼는 것은 정서적으로 사실은 안정이 되어야 학습에 대한 동기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부모님들이 그거보다는 가장 먼저 치중하는 것이 학습에 대한 푸시를 많이 하게 되죠. 거의 모든 부모가 네. 그렇죠. 우선순위가. 네, 학습에 대한 푸시를 하게 되니까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공부해라 하니까는 네.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실 배가 먼저 불러야 어떤 일을 하는데 능률이 오르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먼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네. 공부도 하고 싶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부모님에게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가 얼마나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고 네. 모든 가정 환경이나 모든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먼저 그걸 체크하신 후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공부의 학습적인 부분을 푸시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겠죠.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옛날에 한국에 있던 그 표어 중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랬는데 네. 자는 아이도 다시 보자. 네. 그만큼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나 네.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다른 사례도 있으시죠? 네. 또 한 사례는 이제 그 셀렉티브 뮤티즘이라고 해서 선택적 한묵증이라는 그 증상이 있는데 네. 그건 또 어떤 증세인가요? 예, 그 증세는 그 부모나 친한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과는 거의 벙어리 같이 얘기를 안 하는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나 친한 사람하고는 거의 문제가 없이 얘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낯선 곳에 간다든지 낯선 사람을 만나면 거의 언어에 대한 반응과 말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케이스를 보면서 처음에 어머니가 언어에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내방을 하였는데 그 진단을 해본 결과 언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심리치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진단이 되고 네. 제가 이제 놀이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에 놀이방에서 놀 때는 거의 뭐 저를 인식하지 않고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냥 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놀이를 하고 지금 편안한 분위기에서 놀이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항상 끊임없이 수용을 하고 그런 편안한 분위기를 제공을 해줄 때 아이는 조금씩 저에게 마음을 열고 그러니까 사실은 놀이치료가 릴레이션 테라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관계치료인데 네. 거기서 신뢰로운 관계를 회복이 되면 상담자를 통해서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친구가 조금씩 좋아지면서 이제는 유치원을 가면은 선생님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고 네. 또 반응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공부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언어 소통 기술이 여러 가지로 향상되면서 네. 아주 밝아지고 또 묻는 말에 다 대답을 하면서 놀이방에 와서도 저에게 인사도 하고 네. 대답도 하는 이런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례를 경험할 때마다 참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네. 근데 뭐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또 많이 있겠죠. 아무리 또 해도 네. 참 변하지 않는 네. 오랫동안 그런 경우들도 있으실 텐데 네. 여러 현장의 사례를 통해서 한 명 한 명 치유되는 네. 그런 현장 속에서 네.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네. 꾸준히 아이를 치료실에 데리고 오시고 도와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한데 이제 몇 달 다녀보시다가 빨리 이렇게 효과가 안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또 중간에 포기하시고 네. 관두시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좀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겠네요. 예, 오랫동안 하시는 게 도움이 근데 그렇게 많이 치료할 됩니다. 때 그 부모님들이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시나요? 아니면은? 참여를 해서 좋은 경우는 참여를 합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이 아동이나 부모님이 참여를 할 때 사실은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네. 그래서 대부분이 상담이 끝난 다음에 놀이치료가 끝난 다음에 부모 상담을 하게 되고 네. 또한 더 나아가서 부모 교육을 통해서 양육 태도를 상담하게 됩니다. 네. 부모님이 사실 이 놀이치료라는 것은 시간을 많이 요하는 치료입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하고 지금 사례에서도 뭐 한 5, 6개월 이렇게 네. 오래 가네요. 네, 그리고 부모님 쪽에서는 기다려줘야 될 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또 변하지 않으면은 맞아요. 또 힘든 경우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마음의 그 변화들과 또 이렇게 어떤 치료를 통해서도 부모님 마음들도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은 뭐 부모에게 달렸죠. 그렇죠? 한국에는 오히려 이런 그 치료 사역들이 여러 기관들이나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그 어때요? 장 선생님 이쪽 미주 쪽에는? 이쪽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치료사 분들이 계시지가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저기 벨리나 라크레센타, 라카나다, 네. 저기 샌디에고 이쪽 멀리서부터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좋은 치료사 분들이 많이 계셔서 멀리서 굳이 오시지 않아도 되게 했으면 예. 좋겠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인 아동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국분 치료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국 정서를 이해하고 문화를 이해하시는 선생님들이 치료를 해야 더 훨씬 효과적인 치료가 되는데 미국 선생님들 같은 경우들은 이제 그런 부분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부모님이랑 또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의사소통에도 조금 그러겠죠. 문제가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 많은 이제 한인 치료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놀이치료도 그렇고 다른 치료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게 굉장히 그 공부하는 게 과정이 어려워요. 그 대학원 과정을 마치셔야 되고 네. 미니멈으로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인턴 트레이닝 과정을 몇 년씩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 한미 특수교육센터가 이제 이런 장을 마련해 놨으니까 특별히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 좀 헌신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조인해서 함께 좀 여러 군데에서 사역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좋겠어요. 아까 우리 뭐 박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어린 아이 때 이제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될 수 있다 이러는데 그 내적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어떤 그 문제들이 주로 생겨나서 발견이 되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뭐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부모의 양육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서 3세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그때가 애착 관계 형성기라고 해서 이때 부모와의 신뢰로운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때부터 아이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면서 분리불안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로 문제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시 그 케이스를 소개해 드린 것 같이 지금 그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네.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물감놀이와 또한 여러 가지 놀이를 하는 양상을 볼 수가 있는데 모래놀이도 있고, 네, 모래놀이도 있고, 예, 물감놀이도 네. 있습니다. 근데 이 물감놀이가 아주 지저분하게 예. 질퍽한 놀이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스트레스가 많은 친구일수록 어떠한 놀이가 역할놀이라든지 놀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 질퍽하고 어떻게 보면 참 지저분하다 네. 할 정도의 이런 놀이가 많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 놀이가 한 2, 3개월 정도 계속 가다 보면은 아이들이 사실은 이 놀이를 하라 그래도 그 다음에는 안 해요. 그러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한 20여 년간의 경험을 미뤄보면 그렇다는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보시면은 여기 가족 인형과 여기 인형집이 나오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엄마하고 아빠가 밑에 떨어져 있고 위에 침대 위에 물고기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침대에 사실은 놓여져 있었는데 이 아이가 엄마 아빠를 밑으로 침대에서 떨어뜨렸군요. 네, 예. 떨어뜨렸고 물고기가 그 침대를 다 점령한 걸 볼 수가 네네. 있죠. 그러면서 엄마 아빠의 있을 자리를 물고기로 다 대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친구의 심리적인 양상을 또 볼 수가 있겠죠. 네. 어떻게 느끼시는지. 네. 글쎄요. 일단 부모님에 대해서 뭔가 아이가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건 네. 보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엄마 아빠와의 편안한 관계 형성이 안 되었다라는 네. 거를 이걸 봐도라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자료 화면을 보면 군인들이 엄마 아빠를 총으로 겨누고 있는 걸 볼 수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또 사진을 보시면 아기가 인형이네요. 예, 네. 애기 인형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걸 보시면은 가족 관계가 그다지 건강하지는 않다라는 네.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놀이치료 양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이가 놀잇감을 통해서 자신의 내적인 것을 표현하고 이것이 아이가 내적인 트라우마가 표현되는 상태였는데 나중에 상황이 지나다 보면은 아주 편안한 그런 부분으로 단계가 전진하는 것을 또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예. 모든 어떤 군인과 또 다른 피겨가 서로 겨누는 그러한 장면이 있고 네. 그 후에 아이가 그네에서 편히 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결 과정을 거쳐서 네. 이제는 평온의 상태로 네. 가게 되는 모습. 네. 네. 그러면서 자기의 심리적인 요인을 네. 다 표현해내는 걸 볼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는 우리가 상처가 나면은 그것이 아물고자 하는 유기적인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내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의 심리적인 상처가 나도 우리 안에서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치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놀이 치료를 통해서 아이는 저절로 이런 놀이를 통해서 릴렉스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네. 많이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몇 가지만 지금 이렇게 봤지만은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것들이거든요. 물감놀이 아이들 좋아하고 또 인형 갖고 노는 거 좋아하고 네. 이런 좋아하는 것 같고 함께 놀이를 통해서 아이의 마음들을 치료해 나가는 이 놀이 치료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주변에 보면 이제 문제 행동들을 보이는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또 우리 아이를 봐도 어느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자녀들을 보게 되면 그런 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는지 좀 안내를 좀 해주세요. 예, 일단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먼저 최대한 빨리 네. 저희 센터로 전화를 주셔서 상담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전화상으로만은 아이의 정확한 문제를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센터로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이 함께 오시면 선생님이 이제 전문가 선생님 보시고 이제 아이의 문제 원인을 파악하시고 하셔서 이제 그 다음에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이렇게 잘 훈련받은 전문가를 꼭 찾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가능하면 빨리 시작을 하시면 더 빨리 많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 네. 예, 부모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옆 주변 분들 이야기를 듣고 괜찮아질 거야, 뭐 이제 괜찮겠지 하시다가 시기를 놓치시면 굉장히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고, 또 유치원 선생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문의가 많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들을 잘 이제 지도하시고 싶은데 너무 이렇게 이런 분야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문의가 이제 또 많이 하셔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세미나, 워크숍 그런 것들을 마련을 해서 아이들이 이런 문제 행동을 보일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지도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마침 이번 10월 28일에 저희가 그 유치원, 주일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워크숍을 하니까 놀이 치료에 대한 워크숍. 놀이 치료에 대한 걸 하니까 많이 오셔서 이제 아이들이 이런 문제 행동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배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놀이 치료. 우리 좀 전문적으로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선생님들도 너무 필요하겠고, 부모님들도, 일반 부모님들도 한번 참여하시면 너무 유익할 것 같은데요. 우리 박 선생님, 놀이 치료에 대해서 좀 더 보충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부모님들에게 사실 참 당부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계속 언급을 하는데 3세 이전이 아주 중요합니다. 양육 태도 환경이 아주 중요하고, 그때 많은 부분에서 베이비시터가 바뀌면 안 되고 애착 관계 형성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애착 관계 형성이 잘 이루어져서 잘 자란다면은 문제가 안 되지만, 그 형성이 안 돼서 아이가 심리적으로 좀 불안하다든지 힘든 경우에 부모님들이 나아지겠지, 좀 기다리면 괜찮아지겠지 하다가 문제가 심화되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 청소년기에 왔을 때 그때가 사실 참 심각합니다.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청소년기가 오면은 그때 이제 성격이 거의 형성이 되는데, 사실은 그 문제가 적절하게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내재화 된다면 더 심각해져서 나중에는 정신질환으로 아예 굳어져 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마약이나 비행 등으로 이렇게 문제가 더 심화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피폐화되고 사회의 부적응 형상을 보이는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그 기간만큼 그 배의 시간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걸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에 빨리 발견을 해서 적절한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겠죠. 자, 오늘 놀이 치료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아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연락해서 데리고 가서 만나보는 것도 좋겠지만, 간단한 이 놀이 치료 방법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직접 좀 가서 집안에서 이렇게 평소에 할 수 있는 것들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은데, 또 그런 과정들도 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예,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선생님들을 위한 워크숍도 있고, 또 부모님들이 오셔서 배울 수 있는 아이들의 양육 방식도 배우실 수 있고, 또 아이랑 어떻게 놀아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부모님과 이렇게 서로 마음을 열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저희 선생님께서 또 부모님들을 위한 워크숍으로 또 잘 가르쳐 주시는 기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저희 항상 웹사이트에도 저희가 올리고 저희 아침 햇살 잡지에다가도 올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아침 햇살, 이 한미특수교육센터에서 발간하는 월간으로 나오죠? 예, 저희가 원래는 월간으로 했다가 지금 2달에 한 번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1,500부 발행을 해서 네. 장애 가족들 또 이제 유치원, 뭐 학교 모든 곳에 필요하신 곳에 저희가 무료로 다 보내드리고 예, 예.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최신 장애 정보나 또 부모님들이 아동들 어떻게 교육하면 좋은지 교육 정보들 그런 거 저희가 다 선생님들이 글 쓰시고 하셔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한번 이렇게 읊어서 봤는데 전문적인 내용, 또 꼭 네. 필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기고 또 최신 정보들도 많이 담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청만 하면 다 예. 보내주신다고 예. 그랬어요.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나오셔서 뭐 시간이 짧아서 다 얘기 못 나눴지만은 이 아침 햇살 잡지도 좀 신청하시면 예. 집에서 받아보시면서 도움도 받으실 수가 있을 테고요. 자, 오늘은 이제 놀이 치료 얘기해 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서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어서만이 아니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연락들 좀 하시면 좋겠어요. 친절하게 좀 응답해 주시고요. 길을 잘 안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 노래가 생각이